안녕하세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3년 가까이 미국 금리가 내리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이 떠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특별히 달라진 거 있나요? 다 개소리였다는 거죠. 왜 국내 금리는 내리지 않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자영업 부채가 고공행진인데 거기다가 기름 끼얹을 일 있나요? 그랬다가는 물가는 더 미쳐서 날뛸지도 모릅니다. 결국 별것도 아닌 것을 수년째 지저댄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창 금리가 낮을 때는 0.5%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2020년이었죠. 전 그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걸까요? 심심해서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망할 거 질질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자고 작정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여튼 일본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잔머리 하나 굴리는 건 참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과 세금 빼면 오히려 손해였으니까요. 그래서 온통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처로 돈이 몰린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고점에 다들 물리거나 털렸죠. 특히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피투한 영끌족들 말입니다. 지금의 내수가 엉망이 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물가는 높고 이자 갚기도 빠듯하니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2021년에 물리거나 털렸거든요.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빚을 내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내수 침체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한 게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 패거리들이고요. 대부분이 선전, 선동, 세뇌의 꼭두각시처럼 노란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왜 자신이 고점에 물리거나 털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호황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불황일 때 해야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품이 빠지고 똥값에 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2021년처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안전해 보이고 더 오를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또한 역발상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때야말로 투자를 하기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다고 할 주도주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그날그날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꼴리는 대로 등락을 거듭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주도주들이 미래를 선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미 크게 처먹은 주도주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세력들이라면 이미 크게 처먹은 주도주들을 다시 작업하겠습니까? 고점에 처물린 개미들이 바글바글한데 말입니다. 아니면 바닥에 새로운 주도주들을 발굴해서 작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이 있죠. 크게 처먹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중들의 환상을 자극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세련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요즘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아작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모태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어떤가요? 아파트형 공장을 고가에 매수하고 싶어지시나요? 왠지 싼 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대가리를 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흔하게 쓰는 수법이죠. 포대가리로만 두세 배는 쉽게 뻥튀기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한탕에 처먹는 놈들이 많은 겁니다. 인간은 한번 당한 건 쉽게 잊어먹지 않는 법이죠. 때문에 사기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처럼 말입니다. 요즘은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장난치려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분양형 호텔로 재미 좀 봤었거든요. 포대가리를 해서 계속 그렇게 처먹는 겁니다.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 패거리들이 거들고요. 자, 이제 왜 새로운 주도주들이 필요한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돌격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 할 호구들 말입니다.
전 요즘 양자 산업이 무척 땡기더라고요. 뭔가 그럴듯하고 아직 안 헤쳐먹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도 관심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산업과 실생활에서 양자 산업이 갖게 될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모든 암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해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하죠. 때문에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UAM, 자율주행, 6G 등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자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 꽃을 피우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양자 산업 또한 5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마세요. 최소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바닥에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미래란 결국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올인이나 몰빵은 금물입니다. 주식시장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